나는 창문가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쥔 채로 내 인생의 고요한 파편들을 하나씩 더듬는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고 나는 그 바람 속에서 나 자신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손자가 뛰노는 소리, 텅 빈 안방의 옷장, 남편과 함께 했던 긴 침묵들,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고 결국엔 나를 무겁게 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나와 남편도 내 딸도 아닌 바로 나의 사위다. 그는 내가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밀어내야만 했던 복잡한 존재다. 처음 그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쩐지 두려웠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바다처럼 깊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책임감과 내 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 경계가 내 안에서 충돌했다. 나는 그가 우리 삶에 들어와 모든 균형을 흔들어 놓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그도 상처를 지닌 사람임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늘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자국이 있었고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숨을 멈추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가족 내의 역할을 규정하려 든다. 나는 덤어니이자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를 잃었다. 나를 만들어온 수많은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나는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고 말았다. 사위는 그런 나를 어쩌면 가장 잘 보았다. 그의 침묵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질문은 때로는 응어리진 감정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나눈 작은 눈빛, 우연히 스쳐가는 손짓, 모두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상처를 건드렸다. 나는 그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했다. 이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딸과의 약속들을 지키려 애썼고 책임을 다하려 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고독을 이기지 못했다. 나는 그 고독의 무게를 알 수 없었지만 알고 싶었다. 알게 되면 다 해소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이해가 곧 연민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연민은 나를 더 연약하게 만들었고 나는 다시금 나를 지키기 위해 냉정해졌다. 우리 관계의 갈등은 작은 일에서 싹텄다. 식탁 위에 설거지 하나, 마당에 남겨진 신문 한 부, 손자의 유모차가 어긋났을 때의 사소한 말다툼들이 물결처럼 쌓여갔다. 나는 그 순간마다 내 딸을 보호하려 했고 사위는 내 방식에 반발했다. 그의 반발은 나에게 위협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언제나 옳다고 믿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 습관은 결국 그를 더 멀리 밀어냈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벽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혔다. 그는 집안의 규칙에 불만을 품었고 나는 그 불만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 했다. 때로는 내가 그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다. 나는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다. 집을 지키는 어머니의 본능이라는 틀 안에서 내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정당화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았다. 나는 그가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몰래 그의 물건을 들여다보거나 그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메시지를 유추해보기도 했다. 그런 행동은 나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의 조각을 이해하고픈 욕망을 꺾을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내밀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 했지만 그 문 앞에서 매번 멈추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는 법을 몰랐다. 그의 어깨에 걸린 무게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자주 혼잣말을 했고 때로는 집안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시선을 잃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애써 찾으려 했지만 진실은 언제나 나를 비껴갔다. 대신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왜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고 왜 나는 그를 이해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통제하려 했는지. 그 답은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에 있었다. 나는 사랑을 주는 법과 사랑받는 법 사이에 서성였고 그 균형은 쉽사리 맞추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부엌 창가에 앉아 찻잔을 든 채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딸의 어린 시절, 남편과의 젊은 날,
집안의 온기 사진 속에는 내가 잊고 있던 나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이 되었지만 그 한 부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모습도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한 분노와 애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분노는 나를 보호했지만 애정은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결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작은 변화, 하루의 태도 하나, 손을 내미는 방식 하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는 나의 변화에 의심을 보였고 나는 다시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만큼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독자들이 끝까지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만들고 싶었다. 그 욕망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씨가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부엌창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손자가 깨어나기 전에 작은 간식을 준비했다.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자 집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졌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안의 태도를 바꾸려 애썼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나는 이제 조금은 믿게 되었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냉정해졌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고 누구를 상처 주었는가? 사위와의 관계는 단순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차와 가치관의 충돌, 책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그리고 서로가 가진 불확실성의 충돌이었다. 그는 젊은 세대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풀어가려 했고 나는 오래된 방식으로 안정을 지키려 했다. 그 격차는 때때로 소란을 일으켰고 우리는 그 소란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잃었다. 그러나 내가 바뀌기 시작하자 그는 의외로 나의 작은 노력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말없이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손자의 작은 요구에 먼저 반응하는 모습들에서 나는 신중한 화해의 신호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다. 어쩌면 그럴 필요도 없었을지 모른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이해란 환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었다. 나는 그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보이는 작은 취약성에 더 이상 코멘트를 달지 않기로 했다. 그의 실수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는 대신 나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다. 그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점차 우리의 공감대는 형성되기 시작했다. 침묵은 가끔 우리를 구제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지는 배려는 때로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 그가 출근 전 내게 건넨 짧은 고개, 내가 피곤한 날 그의 차분한 차림새 그런 것들이 쌓여가며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나는 그에게서 배우기도 했다. 그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려는 나의 성향을 부드럽게 맞추어 주었고 나는 그의 인내심을 통해 나 스스로를 더 너그럽게 만들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꾸준히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간단하지 않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흔들었다. 그 사건은 우리 관계의 근본적 약점을 드러냈다. 나는 그때 다시금 예전의 나로 돌아갈 뻔했다. 무릎 사이로 몰려드는 불안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나는 다시 옛 방식을 찾아 위로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나는 숨을 고르고 찻잔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가려는 작은 용기를 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의 선택은 우리 둘에게 작은 구명줄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나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나는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은 오히려 멀어진다.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진짜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독자들이 이 과정을 끝까지 보고 배우길 바랐다. 나의 고백은 단지 나의 사위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끝에 다다를수록 나는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이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용기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아직도 완벽히 변하지 않았고 사위도 여전히 자신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럽게 서로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내게 큰 위안이 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을 손에 쥔 찻잔의 온기처럼 전하고자 한다. 인생의 많은 관계들 가운데 가족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일지 모른다. 그 오래됨 속에는 상처와 기쁨, 오해와 화해가 뒤섞여 있다. 나의 사위와의 관계도 그러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바꿀 수 없었지만 작은 태도의 변화로 서로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었다. 그것이 내게는 큰 성취로 느껴진다. 나는 이제 가끔 창가에 앉아 외로운 바람을 바라본다. 그 바람은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나는 그와 함께 숨쉬는 법을 배웠다. 사위와 나 사이의 정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적게 상처 주려 하며 더 많이 배려하려 한다. 가끔은 그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고 나는 그의 손에 남겨진 작은 상처를 몰래 바라본다. 그 상처는 나에게 그의 삶의 일부를 말해주고 나는 그 삶의 일부를 함께 지키려 한다. 나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단순하다. 사람은 바뀔 수 있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단, 회복은 누군가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의 작은 양보와 진심 어린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장들을 그렇게 채워가고 싶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장면을 떠올릴 때면 나는 손자의 웃음소리와 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듣는다. 사위는 그 가운데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나는 그를 인정하려는 나의 결심을 다시 확인한다. 이 결심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매일 아침의 작은 선택이고 매일 저녁의 작은 용기다. 나는 그 용기를 지키고 싶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도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기를 바란다.